안녕하세요. 화물나름입니다. 오늘은 차량 한 대 소유 일반 운송 사업자가 개인 운송 사업자로 변경되는 정책에 관해 위탁 운송 업무 자격 유지가 가능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대 일반 운송 사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로 변경되면 화물 위탁 운송 업무 처리가 불가해집니다. 위탁 운송 업무를 계속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대 일반 화물 운송 사업자가 개인 화물 운송 사업으로 변경된다는 운송협회의 공문입니다. 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로 바뀌지 않으려면 소유 대수 2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접 운송이 가능하고 위탁 운송 업무를 했던 한 대 일반 화물 운송 사업자가 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로 바뀌게 되면 직접 운송만 가능하고 위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더를 100% 직접 운송으로 처리해야 하고 타 차주나 운송사에게 배차, 위탁하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2018년 4월에 지정된 법에 따르면 5년 후에 여전히 한 대 소유인 일반 화물 운송 사업자는 개인 화물 운송 사업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도 위와 같은 법에 의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한 대 소유 운송 사업자의 위탁 운송 업무 권한 유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2대 이상은 운송 사업자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화물 차량 면허를 추가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운송 업무가 가능한 화물 운송 가맹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화물 운수 사업 면허는 운송 사업 면허 외에 주선 사업 면허, 운송 가맹 사업 면허로 세 가지입니다. 운송사업 면허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운송 가맹사업 면허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가 장려 면허로 신규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7개 기업만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운송사업 면허 외에도 운송 가맹 면허를 취득 시 위탁 운송 업무가 가능합니다. 화물운송 가맹사업 면허 소개, 운송 업무 형태, 위탁 운송 업무 가능 내용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맹 면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 대 차량의 위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운송 사업 면허를 선택하려고 하시는데요. 세 가지 면허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운송 면허는 운송을 해야 하므로 차량이 있어야 하고 직접 운송과 위탁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무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주선 면허는 차 없이 주선 업무를 하므로 위탁 운송만 가능합니다. 차가 없어 직접 운송 의무가 없지만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운송사만 전달을 해야 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물량을 받으면 안 되는 단방향 업무로만 처리해야 위탁 운송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운송 가맹 면허는 정보망을 통해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운송을 하는 것이고 위탁 운송이 가능합니다. 가맹 면허를 통한 경우 모든 위탁 운송은 직접 운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수화물 정보망의 지위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운송면허, 주선면허는 신규 발급이 안 돼 양도 양수만 가능하고 운송가맹면허는 전국 시도군에서 신규 발급을 해줍니다. 일반 운송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한 대 더 구매하시는 것보다 국가에서 장려하여 신규 발급이 가능한 화물운송 가맹면허를 준비하시는 게 여러 법적 의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맹면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27개 업체만 취득을 하였습니다. 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미리 한 발 앞선 정보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들 중 운송면허, 주선면허를 가지고도 가맹면허까지 추가적으로 취득해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루, 동방, KT롤렛 및 여러 중소기업 등 7개 업체가 화물나르미를 통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가맹업에 관한 더 자세한 자료는 정부24 사이트에 화물운송 가맹사업을 입력하여 정부 자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양도, 양수, 허가, 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화물나름이 블로그에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화물운송 가맹 정보망을 통한 운송 업무는 이렇습니다.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아 운송 가맹점, 운송사, 타 운송 가맹 사업자 등의 위탁 운송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보내온 서울시 운송협회의 공문을 보시면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다른 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해야 하는 경우 위탁한 운송사업자를 기재하도록 처리 규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물량을 받을 수도 있고 물량을 직접 차량에게 위탁할 수 있는 면허로 화물운송 가맹 사업 면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 운송 업무를 위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두 대로 준비해서 일반 운송 사업자를 유지하는 방법과 운송 사업자 대신 운송 가맹 사업을 취득할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차량 면허 추가 구입의 경우 신규 발급이 안 되므로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두 대를 갖추면 일반 운송 사업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기존 한 대 운송 사업자의 면제가 되었던 최소 운송 의무, 직접 운송 의무, 실적 신고 의무, 고용산재 의무 등의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차량 한 대 구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물운송 가맹 사업은 신규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한 대로 운영하던 일반 운송 사업자는 개인 사업으로 바뀌게 되지만 화물운송 가맹 면허를 취득하면 화물운송 가맹 사업자로서 위탁 운송 업무가 가능한 자격이 생깁니다. 가맹 면허 허가를 위한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가맹 차량 50대와 그 밖에 세부적으로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화물나름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도, 군, 협회 상황에 따라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화물운송 가맹의 장점은 일반 운송 사업에서 애를 먹고 있는 의무 부분이 해결됩니다. 직접 운송 의무가 100% 해결되고 우수화물 인증 정보망과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실적 신고 시에 우리 가맹점의 코드가 찍히게 되며 국가에서 부여하는 권위를 받게 됩니다. 표로 정리하여 운송 가맹 사업의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물 운송 가맹 면허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적 의무 등이 해결되므로 화물 운송 가맹 사업 면허를 신규 취득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가맹 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물 나르미의 베스트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추가 구매로 일반 화물 운송사도 유지하는 것과 화물 운송 가맹 사업자를 신규 취득하는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운송 사업자 자격으로의 장점과 국가에서 장려하며 신규 발급한 운송 가맹 사업의 장점으로 기존 법적 의무나 신규 정책에 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7개 대기업, 중소기업들 중 이미 기존 운송면허, 주선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운송 가맹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화물 운송 가맹 면허는 시도군 지자체에서 신규 발급을 받는데요. 화물 나르미와 같은 회사와 정보망을 구축하고 컨설팅이 있어야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계약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리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 소유 일반 운송 사업이 개인 사업으로 변경되는 문제를 6월 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앞서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추가 구입 전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물나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